정동훈 교수입니다. 관광학 개론을 이제 한 학기 동안 같이 하게 되는데, 먼저 제1장 관광의 기초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광의 정의를 이제 살펴보면, 동양에서 온 관국지광, 이용빈우왕이라는 주역의 설명이 있습니다. 나라의 광명을 보는 것은 임금님이 손님 노릇하기에 이로우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관국지광 해서 관광이 라는 말이 처음 사용됩니다. 이제 관광의 정의를 내리자면,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행, 그리고 사업, 즐거움 또는 교육을 위해서 여정표로 계획된 여러 장소를 방문하는 외유 여행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관광의 속성으로는 일상생활권을 떠난다, 다시 일상생활권으로 돌아온다. 자유의지의 여행으로 생활의 어떤 구속을 받지 않는다. 오락적인 요소와 함께 지식적인 요소가 있고 정신적 만족감을 추구한다. 또 관광의 속성으로는 직업상의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비 경제적 행위다 등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3요소를 보겠습니다. 먼저 관광 주체가 있고 관광 객체, 즉 자원이 있습니다. 관광 자원이 있고 관광 매체, 관광 사업을 영위하는 어떤 매체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관광의 3요소라고 불려집니다. 관광의 분류로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5가지 유형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적과 국경에 의한 분류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의 분류는 크게 국내 관광과 국제 관광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국내 관광은 관광자가 국내를 이제 여행하는 관광 현상을 말한다면, 국제 관광으로는 관광자가 이동 공간이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죠. 특별히 이제 국제 관광은 한국인이 외국을 방문하는 그런 형태인 국외 관광, 또 외국인이 다른 외국을 관광하는 해외 관광, 또 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표로 보면 이제 국내에 그런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외로 가면 이제 국외 관광이 되겠죠. 국내로 가면 이제 국내 관광입니다. 외국인이 또 다른 외국으로 가면 해외 관광이에요. 우리나라 오면 외래 관광이죠.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 이 국제 관광으로는 국외 관광, 해외 관광, 외래 관광이 국제 관광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관광 목적에 의한 분류로는 이 순수 목적, 순목적인 관광은 자유로운 관광으로서 개인의 오락, 휴양, 레크레이션, 견문 확대 등이 있겠고, 이 목적을 겸해서 하는 관광, 출장, 업무, 방문, 귀성 등등 이러한 것은 일상적인 이동에서 관광하는 여행이죠. 그 다음에 지역 구분에 의한 분류, 어떤 일정한 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역내 관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간 이동하여 이루어지는 관광을 역외 관광이라고 합니다.
세계 관광기구 UNWTO, UN 월드 투어리즘 오가니제이션은 지역 구분에 따라 관광을 구분하고 있는데, 대륙을 지역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여 보면 영내 관광은 특정 지역에 속해 있는 관광자가 그 지역 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여행 형태. 역외 관광은 특정 대륙 내에 속해 있는 국가의 관광자가 다른 지역 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여행 형태를 구분을 했습니다. 관광 활동 유형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활동 유형.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유동형 관광, 목적형 관광, 체제형 관광입니다. 유동형은 자연 탐방, 드라이브, 자연 관찰, 역사 문화 자원의 대상으로 관광 활동이고, 목적형은 해수욕, 피크닉, 골프, 등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관광하는 유형이며, 체제형 관광은 휴양, 보양, 수련 캠프, 숙박시설이 완비된 종합 휴양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 형태의 관광 활동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기간에 의한 분류. 당일 관광과 숙박 관광이 되겠습니다. 당일 관광은 1박 이상을 체류하지 않고 당일 출발해서 당일 거주로 되돌아오는 형태의 여행을 얘기하고, 숙박 관광은 거기서 체류하는 그러한 관광의 중요성을 한번 언급해보면, 국제 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경제개발의 분산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경제개발 효과를 가져오며 고용의 효과, 고용 창출을 하죠. 사회적 효과, 교육적 효과, 문화를 풍요롭게 해주고 정치적 가치, 국제 평화를 증진시키고 심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관광과 유사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관광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여행이죠. 여행이 큰 카테고리 안에 관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용어를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행은 관광도 있고 비관광 여행도 있어요. 관광은 위락적 여행이라면 비관광 여행은 상용, 업무 여행 등이 있죠. 또 여가로는 자기개발, 휴식, 레크레이션이 있는 반면에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취미, 스포츠. 네, 이러한 것이 또 이렇게 여행과 아우러서 뭔가 관광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스피탈리티란 산전적 의미로는 환대 또는 친절을 뜻합니다. 환대란 기쁘게, 정성껏 대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러한 호스피탈리티의 사례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 근처 한 지방 소도시의 호텔로 밤늦게 노부부가 찾아왔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프론트에 있던 호텔 직원은 반갑게 그 노부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하룻밤 숙박을 요구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날 그 호텔에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 호텔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 그 지역의 모든 호텔방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큰 축제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도 방이 없다는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부부는 실망한 채 걸음을 되돌리려고 하는 순간, 바로 그때 호텔 직원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자는 방이 있는데요. 좀 누추하기는 합니다만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면 내일 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밤이 늦었는데 어디로 가실 데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라고 하자 이 노부부는 고맙다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이 호텔에서 며칠을 묵고 떠났습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그 노부부는 그날 자신들에게 자기 방을 내준 그 직원의 명함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호텔 직원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편지는 그때 비오던 날 밤 그 호텔에 머물렀던 노부부에게 온 것인데 봉투 속에는 뉴욕까지 오는 왕복 비행기 티켓과 함께 뉴욕 힐튼 호텔 총지배인인 임면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작은 호텔에 묵었던 노인은 큰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마침 뉴욕에 새로운 호텔을 짓고는 그 총지배인으로 그날 밤 자신에게 자기 방을 내어준 그 직원을 임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스피텔리티의 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호스피텔리티는 고객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미리 느끼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호스피텔리티의 본질입니다. 그 호텔 직원은 밤늦게 아무런 사전 예약 없이 찾아온 손님을 친절하게 맞았고 빈 방을 요구했을 때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그것으로 그가 할 일은 충분히 다한 셈입니다. 그것이 친절히 범주입니다. 그러나 방이 없어 그냥 돌아가려는 노부부 입장에서 그 직원은 자신의 방을 권했던 것, 그것이 친절 이상의 호스피텔리티의 자세입니다. 호텔, 관광, 여행, 엔터테인먼트 등 관광 관련 산업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